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주말 동안 전남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부터 오후까지 여수에서 827명, 순천에서 93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광양과 고흥에서도 각각 327명과 170명이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 동부권 4개 시군에서 모두 2,1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도내 전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전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남 지역 사전투표율은 51.45%로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도 14%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전남 동부권 사전투표율은 시군별로 여수가 46.32%, 순천 46.77%, 광양 44.33%, 고흥이 55.06%로 집계됐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전남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한 상황에서 여야 후보들은 유리한 해석을 각각 내놓으며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의 20대 대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른 시각부터 호남에서의 막바지 유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전남 51.4%, 광주 48.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호남의 표심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 광주 전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의 결집으로, 국민의힘은 2030 중심의 정권 교체 열망으로 해석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공화국과 단일화 야합공화국을 막고 민주정부를 창출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시민들을 투표소로 이끌었다며 본투표까지 골목을 누비는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한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충실한 일꾼, 유능한 대리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2002년 가졌던 간절함과 절박함을 잊지 말고 승리를 간절히 꿈꿔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거리에 나선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상 50% 이상의 정권 교체 요구가 호남에서의 높은 사전투표율에서도 반영된 것이라며 젊은 세대를 주요 타깃층으로 호남의 긍정적인 변화에 있어 자신들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20대, 30대 젊은 유권자들이 이번에 정권 교체 꼭 해야 한다고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호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이 수도권 등 타 지역의 표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 은파교회 변칙 세습 논란과 관련해 기독교 단체들이 세습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와 교회개혁 평신도 행동연대, 전남 동부 기독교 교회협의회 등은 오늘 여수 은파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회 안정화를 위해 세습을 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하며 교단을 탈퇴하는 행위는 있어서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번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교회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알을 낳는데요. 광양에서는 매년 수백 마리의 두꺼비들이 알을 낳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죽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섬진강과 2km 떨어진 광양시 진상면의 한 도로. 도로 곳곳에 하얀 반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두꺼비들이 로드킬을 당한 지점을 표시한 흔적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들은 태어났던 호수나 저수지로 돌아가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도로가 저수지를 가로막고 있다 보니 매년 수백 마리의 두꺼비들이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 6년간 이곳에서만 최소 1,600여 마리의 두꺼비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차들도 그 표시를 보고 조심히 가야 된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저희들도 더 많이 생명체들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광양시와 환경단체는 매년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 도로에 고립된 두꺼비들을 구조해 저수지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두꺼비들이 차도를 건너지 않고도 저수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생태 터널과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500여 마리가 숨지는 등 로드킬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기존의 시설을 보강하고 생태 터널을 추가로 만드는 등 두꺼비 로드킬을 막기 위한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기라든지 그리고 농작물에게 피해주는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균형을 유지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서류 보호, 특히 이 두꺼비들의 보호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봄을 알리는 동물로 여러 설화와 민담에도 등장하며 오래전부터 친숙하고 상서롭게 여겨졌던 두꺼비. 그러나 개발로 서식지와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두꺼비는 봄의 시작과 함께 도로에서 빈번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바람이 어제보다 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하게 불어 쌀쌀했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여수 1에서 11도, 순천 영하 1에서 14도, 광양 0에서 13도, 고흥 영하 2에서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1에서 13도, 목포는 영하 1에서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은 이어져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던 숙박시설이 민간업체에 일괄 매각됐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한옥호텔인 여수 오동제와 영암 영산제, 해남 땅끝호텔 등 3곳을 광주에 소재한 민간 법인에 476억 원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공사는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각종 개발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숙박시설을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양파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양파 도매 가격이 1kg당 500원 이하로 떨어져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조생 양파 100헥타르를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자체적인 시장 격리 조치에도 양파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추가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지역의 주력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광주에서는 자동차와 부품 수출에, 전남에서는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러시아 수출액은 4억 4천만 달러로 이 가운데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이 45.4%를 차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의 예술가들이 광주에서 집회를 통해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전국 30여 명의 예술가로 구성된 전쟁 반대 시민연대는 5.18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중국과 대만,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며 러시아가 군대를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시민연대는 전쟁과 핵무기를 반대하는 그림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습니다.